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은 아마도 여러분들의 지갑을 지키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가성비라고는 눈꼽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12만 9천원짜리 애플 맥세이프 배터리팩을 리뷰할 예정이거든요. 많은 인플루언서 분들이 이 배터리팩에 대해서 구매하지 말라는 평가가 많길래 뭐가 그렇게 구려서 사지 말라는 건지 궁금해서 구매해봤는데요. 이것만 보면 정확하게 알 수 없을 것 같아 알리에서 가품도 함께 구매해서 비교해봤어요. 박스 외관상으로만 보면 거의 차이점은 없는 느낌인데 다른 점으로 보자면 여기 하단부 글자 폰트가 좀 넓은 거? 그것 말고는 스티커 제외하고는 별다른 차이점은 느끼지 못하겠어요. 그럼 열어서 확인해 볼게요. 뭐지? 으이그, 케이블을 안 넣어주니까 그렇게 욕을 먹지. 제품을 비교해보면 먼저 이 로고 부분, 색상이 정품이 좀 더 진하다는 걸 볼 수 있고, 외관적으로 보면 다른 부분들은 다 동일하게 생겼는데 실리콘 재질로 보면 정품은 부드러운 소재의 액체 실리콘을 사용한 데 비해 가품은 일반 실리콘을 사용했기 때문에 촉감에서도 바로 차이가 나고요. 플라스틱 재질도 확실히 정품이 부드럽다는 느낌이에요. 두께는 정품이 11.2mm, 가품이 11.55mm로 비슷한 수준이고 무게는 정품이 113.9g, 가품이 95.5g으로 무게 차이는 좀 나는 편이에요. 애플 배터리팩은 기기에서 배터리 잔량을 확인할 수는 없고 아이폰 위젯에서 배터리 상태를 볼 수 있도록 설정을 해주면 충전 상태와 배터리 잔량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불빛이 자꾸 꺼지는 게 단점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던데 배터리팩을 만든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보니까 이해가 되는 부분이기도 하더라고요. 가품도 동일하게 빛은 나지만 불빛이 많이 약한 걸 볼 수 있어요. 이것까지 따라했어? 물론 인식은 자기 마음대로라서 되다가 안 되다가 하던데 참 여러 의미로 대단하네요. 스크래치 테스트는 칼로 한번 긁어봤는데요. 정품은 긁히긴 하지만 의외로 상당히 잘 잡아주는 느낌인데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인지는 가품과 비교하니 확실하게 알 수 있었어요. 확실히 비교가 안 되죠. 정품에서도 살짝 스크래치가 생긴 걸 볼 수 있고요. 먼저 간단하게 무선 충전 속도부터 확인을 해보니 두 제품 다 5W 정도로 충전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정품은 배터리팩을 유선으로 충전하면서 사용 시 15W까지 충전이 된다고 해요. 에어팟 프로를 올려보니 정품은 충전이 되는 데 비해 가품은 충전이 안 되고요. 애플워치는 당연히 두 제품 다 충전이 되지 않아요. 이번 충전 테스트는 평소보다 조금 더 자세하게 진행을 해봤는데요. 충전기는 벨킨 25W 충전기. 이것도 곧 없어질 친구이긴 한데 일단 갖고 있는 충전기가 이거밖에 없네요. 먼저 역무선 충전부터 확인을 해보면 정품은 상단부 충전 표시가 나오면서 충전이 되는 데 비해 가품은 충전 표시가 나오지 않는 걸로 역무선 충전이 지원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다음으로 유선 고속 충전을 확인해봤는데요. 먼저 정품부터 보면 10W대로 충전되다가 휴대폰을 올리니까 20W대로 올라가는 걸 보면서 15W 고속 무선 충전으로 전환된다는 걸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는데 아이폰 충전이 80%가 될 때까지는 휴대폰으로 전력을 먼저 공급하고 남는 전력이 배터리팩에 충전될 수 있도록 세팅되어 있어요. 이건 아이폰이 적당히 충전될 때까지는 보조 배터리가 아니라 무선 충전기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거겠죠? 가품은 10W 충전 속도에서 휴대폰을 올려도 크게 변하지 않네요. 여기서 더 자세하게 알아보기 위해서 제품을 완전히 충전시켜 볼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제품들이 더 이상 전력을 받지 못할 정도로 완전 충전을 시켜봤는데요. 그 결과 완충 시 0.1에서 2W의 대기 전력 상태에서 2시간이 지나도 더 이상 전력이 내려가지 않았고 이 상태에서 아이폰을 올려주니 0.2에서 15W 고속 충전으로 전환되는 것을 확인. 같은 조건으로 충전해준 가품 충전기는 대기 전력 2W로 정품과 10배 정도 차이가 나고 여기서 아이폰을 올려주면 5W 충전이 되는 걸 볼 수 있었어요. 완충 상태에서 배터리 45% 상태의 아이폰 13을 올려서 얼마나 충전되는지 확인해봤는데 일정한 속도로 충전이 되다가 81%에서 약 10분가량 충전이 정체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건 배터리 수명 관리를 위해서 잠시 충전을 중단하고 온도를 낮춰주는 과정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후에 다시 조금씩 충전이 되다가 91%가 되면 멈추게 되는데 이것도 휴대폰 배터리 수명을 위해 배터리팩으로의 충전을 90%까지 제한했기 때문인데요. 저는 더 정확한 테스트를 위해서 제어센터에서 저전력 모드를 선택해 90% 이상 충전에 체크를 하고 계속해서 충전을 한 결과 총 충전에 소요된 시간은 약 2시간 20분으로 총 53%. 당연하지만 배터리가 낮을수록 빠르게 충전이 되었고 그렇게 빠른 충전 속도는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아이폰 배터리 용량이 3095mAh로 이론적으로만 보자면 94%가 충전되어야 하는 게 맞지만 53%가 충전된 건 무선 충전으로 인한 충전 효율 감소나 발열로 인한 열 손실 정도로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15W 고속 충전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5W 충전 속도로 고집하는 이유는 애초에 대용량 배터리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충전 효율 부분을 고려했지 않았을까 생각되네요. 다음 테스트를 위해서 아이폰을 완충했는데 아이폰은 완충이 되고 나니 시간이 지나도 1에서 2W의 전력이 지속해서 공급이 되었고 이 상태에서 역무선 충전을 테스트했을 때 충전 속도가 6에서 7W로 올라가는 걸로 봐서 역무선 충전은 5W로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케이블을 둘 다 연결하면 어떻게 될지 궁금해서 확인해보니 역무선 충전 전력을 차단하고 유선 충전으로 전환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아이폰과 배터리팩 둘 다 완충시켜서 대기 전력을 확인해보기 위해서 배터리팩을 다시 충전했는데요. 100%까지 충전에 소요되는 시간은 약 1시간 20분가량 소요가 되었고 아이폰을 올려두고 나서 유선 충전 시 완충되었을 때 공급되던 2W의 속도로 안정될 때까지는 20분의 시간이 더 소요되었는데 혹시 더 떨어질 수도 있을까봐 30분 정도 더 기다려봤지만 유의미한 변화는 없었고 이 상태에서 아이폰과 분리하면 배터리팩은 바로 0.2W 대기 전력으로 돌아가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결과를 보고 애플 배터리팩은 애초에 보조 배터리라는 용도에 중점을 둔 게 아니라 가정이나 사무실에서는 무선 충전기 개념으로 사용하면서 외출 시에는 보조 배터리로 활용할 수 있는 형태의 제품으로 출시를 한 게 아닐까 생각했는데요. 배터리팩을 거치대로 활용할 수 있는 서드파티 제품들이 있다면 활용성을 더 높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시중에 단 하나도 없다는 건 아쉬운 부분이네요. 자력 테스트를 하기 전에 마그네틱 뷰로 자석의 위치를 확인을 해보면 정품은 아래쪽까지 자석이 있는데 가품은 있는 척만 하는 걸 볼 수 있고요. 자력 테스터기로 자기장의 세기를 측정해봤는데 먼저 정품은 최대 20, 가품은 11.7로 차이가 꽤 나는 편인데 실제로 확인을 해봐도 정품과 가품의 자력 차이가 크게 나는 걸 볼 수 있었어요. 근데 이 딸깍 소리가 나는 게 뭔가 안에서 자석이 따로 노는 느낌이라고 해야 하나? 가품은 안 그러는데 왜 때문이지? 이걸로 컨텐츠 2개 뽑으려고 했는데 진짜 재밌을 텐데. 그래도 이쁘게 분리했다가 다시 조립하면 다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이거 왜 이렇게 안 열리지? 도대체 어떻게 붙이는 거야? 참, 열어보는 사람도 좀 생각하고 만들지. 망했다. 분해를 하고 나서 배터리팩에서 소리가 나던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봤는데요. 라는 탄성과 함께 알아냈어요. 배터리팩 안에 있는 자석은 내장되어 있는 철판에 부착되어 있고 그 소리는 아이폰을 갖다 대면서 이 철판에 붙어있던 자석이 이동하는 소리였는데요. 왜 여기에 굳이 공간을 남겨뒀는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원래는 자석이 이렇게 붙었을 때 자석이 붙은 부분에만 힘이 집중되게 되는데 여기서 고정되어 있는 철판이 자석으로 다가가기 위해서 작용하는 힘 때문에 부착되는 힘이 골고루 분산되게 만들어 미끄러짐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설계라고 생각했어요. 거기다가 가죽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자석 부분에 힘이 집중되게 되면 눌린 자국이 심하게 남게 되는데 뭔가 혼자 신나서 떠드는 것 같기도 하고 아무도 관심 없으면 어떡하지? 설계 덕분에 그것까지 최소화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생길 수도 있고요. 역시 비싼 만큼 가품이랑 비교해보면 뭐 비교할 가치도 없는 듯하고 회로는 이 작은 회로 안에 앞에서 확인했던 기능들을 다 구현했다는 거겠죠? 오늘의 결론, 애플 맥세이프 배터리팩은 일반 맥세이프 충전기에 비해서는 무게적으로 대용량 보조 배터리에 비해서는 용량적으로 뒤처지는 제품이지만 미니멀리즘을 위한 범용성이라는 측면으로 바라보면 충분히 가치가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야심차게 계획했던 다음 컨텐츠는 당분간 미뤄야 할 듯 하네요. 그럼 이번 영상도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여러분과 함께 리뷰하며 배워가는 성장형 유튜버 궁금하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